여러분의 정답이 청취율 조사의 정답입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 정부가 매년 방위백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 방위백서에 16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올해 발간된 방위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위백서에 독도가 그 일본 땅이라고 다시 주장했다는데, 네네. 방위백서에 이런 주장을 적는 이유가 어떤 연유 때문입니까?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네. 다른 외교 천소라는 데에서도 네. 거의 20년 가까이 쭉 해오고 있고요.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16년째 네. 방위백서에 썼습니다. 방위백서는 사실상 군사적인 내용을 많이 쓰는 백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고 있고요. 네. 미국은 일본의 우방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네. 상당히 상세하게 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 네. 그 다음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가상 적극 같은 네. 그런 뉘앙스로 쭉 쓰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의방극인데 네. 사실 준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쪽에 어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동맹에서 준 적극적으로 좀 바뀐 거 아닌가. 준 동맹에서 준 적극적으로. 예. 그러한 그거는 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고요. 네. 물론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백서에는 작년 백서에 포함됐던 한국과 폭넓은 방위 협력을 진행해서 연대 기반 확립에 노력한다 이런 표현을 뺐다고 예, 합니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네.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은 평소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표현과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고급진데, 예. 이스문이다 저스문이다 이 발음은 왜 그러신 건가요? 저는요. 네. 대학원에서 한국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대학원의 그 발음표라든가 네. 이런 영향이 지금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잘 못돼요. 그거 안 좋죠. 대화보다 이렇게 대화보다 학술적인 이야기. 네. 자, 오늘은 핑계예요, 핑계. 입니다. 배고.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 방위백서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좀 적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강력한 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국방비를 늘린다던가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3, 4년 전부터 일본의 전략이고, 예. 그 북미회담의 진정으로 그것이 조금 느그러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북한 쪽의 동향을 일본이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한테 일단 무기를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무기를 미국한테 사는데 국민들에게 하나의 구실로 예.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요? 예. 그래서 북미회담 그렇게 반대하고 한국과 북한이 좀 가까워지는 거 계속 일본에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죠. 네, 아베 정부는요? 모르튼의 회고록을 네. 봐도요. 예. 모르튼의 회고록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세계 전산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산들 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칭찬했어요. 네. 예. 볼튼이요? 모르튼이. 그거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네. 다른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썼잖아요. 네. 그러나 기타 모리스 존슨이라든가 그 메르켈 총리라든가 다 비판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았던 것은 아베 총리. 악당인데 악당 볼튼이 유일하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베 총리. 네. 아무튼 한반도 평화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예, 둘이 똑같죠. 그렇죠. 예. 네. 똑같습니까? 네.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영유권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목표는 그런 데 있는데 네. 그러나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은 그 ICJ라고 하죠. ICJ 그 국제사법재판소. 예. 거기에 가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일본은 하고 싶어도 상황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일 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이게 반일 감정이 지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불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제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물론 일본 정부는 상당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요? 예,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한국의 불매 운동을 그만두게 하고 싶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사실상 1년간 보면 일본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일본 정부가. 그럼 뭘 제스처를 무슨 행동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하나는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면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현상을 현재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걸 아베 그 정부가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죠.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전에 뛰던 유명희 통상교수본부장에 대한 낙선운동 이거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주된 가맹국에 일본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네. 메시지는 벌써 전했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보도가 일본에서 벌써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선운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한국 국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일본을 앞지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일본도 그거 의식하고 있습니까?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하는 K 방역이라는 부분에서 코로나 대책을 잘하는 나라로서 네. 한국이라는 것을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잘 알게 됐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그거 잘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2월, 3월은 많이 했어요, 사실. 했어요? 네, 많이 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네. 한국의 진단 키트라든가 네.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으로 많이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베 정권은 한국의 진단 키트로 드라이브 스루도 다 거부를 했죠. 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네. 진단 키트도 불량품이다라든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혐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7968님이 교수님 쓰신 책 잘 봤습니다. 상황인식에 대한 명료한 설명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일본인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책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예. 국민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아베 신조 정권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베 총리가 계속 이렇게 정권을 이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다음 아베의 오르글로는 자민당이 선거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베를 갈아야 된다. 그래도 자민당은 그래도 아베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타를 내야 된대요. 대타를 내자는 대타. 얘기가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부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그 자민당의 내부에 역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좀 더 봐야죠. 예, 어떻게 되는지는. 네. 네, 맞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9755님 교수님 말씀 중에 볼턴과 아베가 똑같다는 얘기에 친구와 손뼉치며 박장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표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석에서 말하면요 굉장히 고급 단어 말도 정말 잘하시는데 일부러 재밌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교수님 예, 훌륭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예. 좀 짚어볼게요. 네. 일본 도쿄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전체도 뭐 300명, 400명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거는 그 GoTo 캠페인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그 여행으로 가시라라고 그 일본 상황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각한데 지방으로 여행 가라고 관광업 지원하겠다고 이런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1박 2일 가면 그 최고로 14,000엔 도와주겠다. 14,000원? 예, 네. 14,000엔이니까 네.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쭉 도와드리니까 계속 여행 가라. 혹은 음식점에 가면 20%까지 지원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이게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각 지방에 가는 그 비행기라든가 거의 그 10% 수준까지 옛날에 네. 예, 그 문제가 없었을 때 그 10% 수준까지 예약이 다 올라왔어요? 됐다고 합니다. 예. 예약이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반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이 상황인데 네. 너무 갑자기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냐, 네. 너무 풀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야당이라든가 자치제 쪽에서 반대가 좀 있습니다. 반발할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도 예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감염은 아주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알겠습니다. 박마마님이 호사카 교수님 발음을 문제 삼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 말고는 문제 삼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이분이 인간성이 훌륭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네. 존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니 32년 한국에 있어도 발음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5년 있는 부분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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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분은요. 그 일본의 북쪽에 사세요. 아, 그래요? 일본의 북쪽에 사시면 여기 서울하고 억양이 똑같아요. 억양이? 예. 그러니까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 이와테현이라든가 이와테현. 거기가 서울 억양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시면요. 한국말을 조금 하면 서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국말을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교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도쿄 조금 남쪽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억양은 약간 부산 쪽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교수님. 네. 정성호 님이 교수님 일본 왕래할 수 있으실까요? 바른말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네. 마스크 쓰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네. 2460님 교수님 일본 본토 국민들로부터 테러 위협 이런 거 없으실지 늘 걱정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뭐라 그럴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1156님이 지금 인터넷에서 고이즈미 신자로는 굉장히 유행하는 웃음 코드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지로. 예. 네. 고이즈미 스상의 아들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그 환경 장관을 맡고 있지만 네. 그러나 스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기 있고 차세대 유망한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스캔들이 휘말립니다. 예. 장관이 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다음 수상 후보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아, 제외됐습니까? 거의? 제외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밀렸습니다. 그래요. 차세대 네. 유망주가 아니었네요. 뭐 앞으로 조금 노력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네. 유망주가 다시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 실망이 많습니다. 네. 일본에 올해 장마 피해가 엄청 심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규슈 일대 폭우가 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을 줄 좀 충격적이었어요. 67명. 네. 그 현재까지는 67명 죽었고요. 네. 그거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0월에도 합배소 100명 이상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일본이면 자위대
정부를 투입해가지고 복구를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네. 요새 아베 정부가 안 합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안 하는 이유는 그러한 강권을 동원시킬 때는 바로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게 헌법에 있어야 한다. 예.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네. 예. 교수님 8월 15일 여름이 되면 일본이 역사 문제도 조금 왜곡하거나 한국을 도발하는 일이 많았는데 네, 올 여름에도 이 아베 정부나 일본에서 한국을 또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사실 아베 내각 안에서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카이 간사장이 상당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아베 정부가 코너에 몰리면 위기에 올수록 다른 쪽으로 위기를 다른 쪽으로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전엔 북한을 때리다가 한국을 때리고 지금 지난해부터는 한국을 계속 때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 8월 4일이 하나의 기점이 되죠. 왜냐하면 간제지원 문제에 예. 거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네. 것이 8월 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말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다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근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예. 저희가 강의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호사카 알겠습니다. 유지 네.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